안녕하세요. 팩토토이사이언스 토토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생각해요 개념학 파트 3 지게차 만들기 시간입니다. 친구들 지게에 대해서 들어보았나요? 지게는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지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나무를 뚝딱뚝딱 도끼로 잘라서 땔감을 등에 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로 지게인데요. 그렇다면 지게차는 무엇일까요? 차는 자동차 같은데 지게와 자동차가 만나면은 어떤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페이지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그림 속에는 어떤 장소가 보이나요, 친구들? 뭔가 많은 종이박스가 보여요. 왠지 선생님은 이 종이박스가 택배 상자처럼 보이네요. 택배 상자들은 이렇게 트럭에 가득 싣고서 기사님이 여러 동네에 그 집들로 배달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상자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서 트럭에 실을 수는 없어요. 많은 양의 상자를 한꺼번에 딱 넣어야 빨리 배달을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아래 보니까 지금 박스를 열심히 나르고 있는 자동차가 보여요. 바로 이 차가 지게차라고 해요.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중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중기는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이동해주는 그런 기계를 기중기라고 하고요. 그 기중기가 달려있는 자동차, 바로 지게차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지게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들을 옮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택배 회사에 이런 지게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님이 박스를 일일이 다 옮겨서 배달을 하려면은 우리 빨리 택배 받고 싶은데 배달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게차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자동차, 기계 중에 하나래요. 자, 그렇다면 이 기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다음 왓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왓페이지 보았더니 여러 가지 재료가 사진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재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게차. 지게차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몸체 부품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알파벳 E처럼 생긴 부품도 있죠.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해서 지게차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보아요. 자, 먼저 지게차 몸체를 조립해 줄 거예요. 몸체 아랫부분 받치는 몸체는 다 파란색이네요. 자, 먼저 파란색 부품부터 조립해 봅시다. 자, 파란색 부품으로 몸체 바닥에 지지대 보았더니 자, 여기에 지금 알파벳이 보이네요. L과 R이 있어요. 자, L과 R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받침대도 보면은 L과 R 써 있죠? 같은 알파벳이 만나서 끼워질 수 있도록 확인해서 잘 끼워주세요. 자, L은 L끼리 끼워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똑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R도 R끼리 끼워줍니다. 자, 꾹 눌러서 잘 끼웠나요? 먼저 이렇게 몸체를 조립해 보았고요. 그 위에 그 파란 받침 몸체 위에 이 구멍이 달린 노란색 뚜껑도 같이 달아줄게요. 노란색 여기 받침대 보았더니 여기 보면은 구멍이 한 개가 아니고요. 동그란 구멍 하나, 네모난 구멍 하나, 동그란 구멍 하나, 네모난 구멍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홈을 한번 볼까요? 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난 부분, 동그란 부분이 있는 게 보이죠? 구멍과 딱 맞닿아서 맞물릴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잘 끼웠나요? 자, 끼웠더니 몸체 조립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나사를 넣어야 해요. 이 두 개의 부품 중에 나사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 길쭉한 막대가 손잡이 나사입니다. 손잡이 나사를 여기 이렇게 구멍에 끼워주세요. 끼운 후에 우리 알파벳 E자 이 모양판을 손잡이 나사와 연결해 줄 거예요. 옆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나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나사 아래에 알파벳 E 모양, 이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판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를 빙글빙글 돌려서 끼워줍니다. 너무 뻑뻑하게 끼워지면 잘 끼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잘 빼서 살살살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모양판과 나사를 조립해 주세요.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은 짜잔! 지게차 완성입니다. 자, 끝을 이렇게 또 밑판에 끼우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하면 멋진 지게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게차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게차에 있는 모양판과 나사예요. 여기 보면은 나사는 볼트와 너트의 원리로 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사 모양과 그리고 모양판 안에 이 가운데 구멍, 돌려서 넣은 구멍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너트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리면서 하는 원리로 지게차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실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게차를 멋지게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플레이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게차가 없던 옛날에는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지게차가 없었을 때는 정말 많은 무거운 물건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옮겼을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옛날 시대에는 기중기 같은 물건을 발견하고 나서는 뭔가 건물을 만들거나 바위를 옮기거나 할 때 사용되었지만 기중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을 이용했다고 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무 오래 사람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튼튼한 소나 말의 등에 짐을 싣고 옮기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멋진 지게차를 만들어 보았으니까 지게차로 무거운 물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물건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보았던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지게차가 잘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올려놓아 볼게요. 올려놓고 어떻게 들어 올릴까요? 이 막대를 당기면 올라올까요? 한번 당겨볼까요, 친구들? 지게차가 꿈쩍도 안 하죠? 이럴 때 자동차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 손잡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빙글빙글빙글빙글. 선생님처럼 열심히 돌리고 있나요? 자,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보여줄게요. 자, 자동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우리 지게차가 풍선 자동차를 거뜬히 들어 올렸네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물건도 한번 올려볼까요? 올리기 전에 다시 이제 이 모양판을 아래로 내리고 싶어요.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더니 우리 모양판이 어떻게 되었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주고 이번에는 코가 긴 코끼리를 준비해 보았어요. 코끼리도 저 지게차로 멋지게 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모양판 쪽에 코끼리를 태워주시고 자,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영차. 열심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았는데요. 친구들 코끼리가 지금 점점 뭔가 눈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지금 지게차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잔. 자, 이렇게 올렸더니 지게차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짜자잔.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지금 뛰어 올렸네요. 지게차가 코끼리도 거뜬히 들어 올렸습니다. 자, 손잡이를 돌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또 물건을 내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손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물건을 손으로 직접 잡아서 위로 힘을 주어서 들어 올려야 하는데 우리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손잡이를 편하게 돌리기만 해도 편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지게차의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지게차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게차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움직였죠? 바로 볼트와 너트, 나사의 원리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게차 외에도 다양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또 싣고 나를 때 도움을 주는 기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띵크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공장에 지게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인 거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해 보았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도 없고요. 또 택배 아저씨들도 무거운 상자들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지게차가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있대요. 중장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커다란 물건들을 옮기는 큰 장비들을 중장비라고 한대요. 주로 공사장, 공사 현장,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큰 힘을 내는 중장비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개의 그림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핀셋이 나왔습니다. 안녕, 나는 핀셋이야. 나는 다리를 2개 가지고 있지. 핀셋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핀셋을 쥐고 있는 손이 보이죠? 핀셋은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지난 시간에 현미경을 볼 때 양파 껍질 같은 걸 벗겼을 때 말이죠. 이럴 때는 핀셋을 사용하면은 딱 필요한 물건만 찝어서 깔끔하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는 핀셋을 사용한대요. 근데 이것은 중장비일까요? 여러분, 지금 핀셋으로 커다란 돌멩이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가 없겠죠. 핀셋은 소중한 도구, 또 필요한 도구긴 하지만 중장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시험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관은 어떻게 생겼죠? 길쭉하게 뚜껑이 달려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실험했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시험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리로 된 시험관을 사용하기도 해요. 실험에 필요한 용액이나 그런 액체들을 다룰 때 이 시험관에 넣어서 액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하지만 이 도구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 실험이나 그럴 때에만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처럼 커다란 돌을 움직이는 그런 도구는 아니죠, 시험관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액체들을 관찰하는 용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장비는 아닙니다. 자, 다음 옆에 한번 볼까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포크레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흙을 퍼나르고 있죠. 지금 삽으로 커다란 삽을 아저씨가 안에서 조종하시면서 기사님이 안에서 조종하면서 흙을 퍼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크레인으로 많은 양의 흙이나 모래를 같은 근처로 이동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포크레인인데요. 포크레인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중장비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이렇게 많은 양의 무거운 것들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크레인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음으로 볼까요? 다음 아래 보았더니 크레인이 있네요. 자, 크레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포크레인과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크레인은 포크레인처럼 삽이 달려있진 않네요. 그렇죠? 대신 삽 말고 끝에 뭔가가 달려있는데 뭔가가 보이나요? 바로 피터팬의 후크 선장처럼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이 갈고리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레인도 기중기와 그리고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올려서
이것을 빙글 돌아서 옆으로 옮겨주는, 그래서 아래로 다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크레인이래요. 이런 철골,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것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우리 해양도시 바닷가에서 커다란 건물 같은 박스를 차 타고 가다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려서 2층, 3층으로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인은 중장비겠죠? 자, 크레인에 스티커 붙여줄게요. 다음으로는 덤프 트럭이 나왔어요. 와, 멋진 트럭이에요. 가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아빠,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움직이면서 고속도로 타본 적 있나요?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릴 때 옆에 이런 커다란 트럭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트럭을 바로 덤프 트럭이라고 한대요. 이 덤프 트럭은 많은 양의 흙이나 돌 아니면 다른 것들, 다른 물건들, 사람이 들고 옮길 수 없는 큰 물건들을 싣고 움직여주는 트럭인데요. 포클레인과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덤프 트럭처럼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지만 덤프 트럭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가까운 거리. 크레인과 포클레인은 가까운 거리에 옮겨줄 수 있는데요. 덤프 트럭은 먼 거리까지 옮겨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서 편하게 멀리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덤프 트럭도 중요한 중장비 중에 하나예요. 자, 덤프 트럭에 스티커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부채가 있네요. 친구들, 부채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하죠? 어느 계절에 많이 사용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렇죠. 여름에 많이 사용해요.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부채질을 하면은 바람이 나오면서 땀을 식혀주죠. 이 부채는 우리가 손으로 사용하는 큰 힘을 내지 않고 아주 작은 힘으로도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장비는 아닙니다. 자, 6개의 물건들 중에서 중장비를 찾아보았는데요. 포클레인과 크레인, 그리고 덤프 트럭 3가지 잘 찾아보았습니다. 5번째 스팀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에너지와 일의 관계에 대해 나와 있네요. 자, 에너지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힘이죠. 힘이 있는데 사람이 혼자 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낼 수 없는 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에는 큰 힘이 필요하겠죠?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힘은 사람 혼자서 낼 수가 있을까요? 낼 수가 없어요. 커다란 바위나 아니면 많은 박스들을 한 번에 옮기고 싶을 때에는 사람 혼자서 에너지를 내서 할 수 없어요. 이럴 때에는 기계의 에너지를 빌려서 우리가 일을 해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주는 지게차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게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였었죠? 그렇죠. 볼트와 너트, 나사못의 원리를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나사못의 원리는 어땠었죠? 지게차가 어떻게 할 때 움직였죠? 지게차가 이렇게 막대를 당겨서 위로 끌어올렸을 때 움직였나요? 아니죠. 우리가 나사를 어떻게 했죠? 빙글빙글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됐죠? 지게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더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나사가 빙글빙글 도는 원리를 이용해서 지게차가 위아래로 움직인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플러스 실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게차를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이 나사의 원리를 한 번 더 이용해서 더 재미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것을 만들지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철사와 그리고 색연필. 색연필 말고도 원통형의 물건이면 아무거나 가능해요. 철사를 감을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색연필을 준비해 보았는데 풀도 좋고요. 뭔가 원통형 모양의 물건이면 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빨대 있고요. 가위, 그리고 종이컵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알려볼게요. 자, 먼저 철사를 준비해 주고요. 이 철사를
기준이 되는 중심축이 되는 물건을 가운데에 놓고 엄지로 왼손 엄지로 아랫부분에 고정시켜주고요. 빙글빙글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 되도록 빙글빙글 감아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예시로 이렇게 철사를 감아 보았는데요. 더 긴 철사일수록 좋아요. 긴 철사일수록 더 많이 감을 수 있고요. 더 긴 철사, 이 장난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긴 철사를 이렇게 꼬불꼬불 이어서 이렇게 스프링 모양처럼 된 중심축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제 빨대를 준비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빨대를 준비해 주시고 이 빨대를 아주 작은 크기로 자를 거예요. 가위를 이용해서 손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가위 이용해서 요만큼 1cm 정도, 0.5mm 정도 요만큼 알갱이처럼 작게 빨대를 잘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자르면 좋지만 자르다 보면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또 줍기도 힘들고 준비하기 힘드니까 종이컵을 준비해서 종이컵에 대고 빨대를 여러 가지 색깔 섞어서 잘라주세요. 자, 여러 번 자르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알갱이가 생기겠죠? 이 알갱이와 이 중심축을 가지고 나사의 원리 장난감 실험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물 이렇게 준비되었으면요. 끝에 빨대 이 색깔 알갱이를 여러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 순서대로 끼워주세요. 색깔이 뭐가 있었지? 선생님은 지금 알록달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빨대 알갱이들이 끝에 있는데요. 이 빙글빙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사의 원리로 만들어 놓은 축을 이용해서 기울여 보면은 빨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톡톡톡톡 흔들어주면은 우와 어떻게 되죠? 빨대가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요. 우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쁘게 빙글빙글 색깔이 움직이면서 내려가죠? 이것을 더 많은 빨대를 넣어서 하면 더 재미있게 실험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보이나요? 잘 안 떨어질 때는 이렇게 톡톡톡톡 흔들어주면 친구들이 슈루루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치 움직이는 게 뱀이 꼬불꼬불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긴 철사로 만들면은 더 재미있게 실험할 수도 있고요. 또 빨대 양을 좀 더 많이 넣으면은 더 예쁜 마치 미술 작품 같은 예쁜 색깔들이 움직이는 모습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사의 원리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실험 같이 해보세요. 지금까지 팩토 토이 사이언스 생각해요 개념화하 2호 파트 3 지게차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